마을 잔칫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며느리.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0해 동안 지켜온 습관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곤 했어요. 아이고, 또 무릎이 쑤시네.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65살의 나이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아침이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라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부녀회 김치 담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정화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였어요. 그년이 또 무슨 꼴사납게 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 언니 왔네요.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동네 부녀회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치 준비는 다 됐죠? 부녀회 회원들은 순애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살림 잘하기로 소문났거든요. 혼자서도 밭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부녀회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마을 어른이라고 불렀죠. 어머, 정화도 왔네요. 누군가가 말하자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화가 마을회관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정화는 시골 부녀회 모임에도 항상 말끔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떡칠하고 나타났어요. 마치 패션쇼라도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정화는 공손한 척 인사했지만 순애에게는 고개만 살짝 까딱했습니다. 마치 하인 취급하듯 말이에요. 순애의 속이 뒤틀렸어요. 우리 며느리 정화가 이번에 시집 와서 김치 담근다는데 손이 야무지대요. 옆에서 마을 아주머니가 칭찬했어요. 정화는 수줍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시골 김치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머님들처럼 맛있게는 못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겸손한 척하는 모습이 순애는 더욱 역겨웠어요. 정화는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인 순애를 대놓고 무시하고 도시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월감을 드러내며 촌스럽다,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순애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정화 씨는 대학교도 나왔다면서요? 서울에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더욱 겸손한 척했어요. 순애는 김치를 버무리며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저 계집년이 집에서는 어떻게 구는지 알면 기절초풍할 거야. 정화가 결혼 초기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좀 더 세련되게 사셔야 해요. 너무 촌스러워요. 시골은 정말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정화는 항상 순애의 생활 방식을 비판했어요. 시골스럽다며 무시했죠. 심지어는 어머님이 태수 씨 발목 잡고 계신 건 아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선 모진 말과 갖은 막말을 다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님, 김치 색깔이 참 곱네요. 역시 베테랑이세요. 정화가 순애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겉으로는 친근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늙은 것이 김치나 담그고 있으니 딱 어울린다는 표정이었어요. 흥. 순애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화와 있으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칼을 갈고 있는 사이였죠.
그때 정화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나 하고 사는 게 시골 노인네 인생이구나.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정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김치를 만지작거렸지만 순애의 귀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현이 나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구나. 순애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만 당할 테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정화의 차가운 눈빛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어.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부녀회 회계를 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한 푼도 틀린 적 없는 깔끔한 장부 관리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죠. 순애 언니, 오늘 총회 참석률 좋네요. 부녀회 총무가 말했어요. 정말로 마을 아낙네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잘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게요. 다들 관심이 많나 봐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총회인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정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오늘은 특히 신경 써서 차려입었더군요.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에 화려한 자켓과 치마, 그리고 진한 화장까지. 마치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애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화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적인 것이 보였거든요.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회계 보고부터 시작할까요? 순애는 장부를 펼치며 말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지난달 수입이 80만 원이고 지출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 잔액이. 잠깐요. 갑자기 정화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장부를 좀 봤는데요. 정화가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순애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 회계에서 빠진 10만 원, 혹시 어디다 쓰셨어요? 순간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애에게 쏠렸어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 보세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분명히 10만 원이 안 맞아요. 정화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치 탐정이 범인을 찾아낸 것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해서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10만 원이 없어졌다고? 순애 언니가 설마.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애는 식은땀이 났어요. 급하게 장부를 뒤져봤지만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난 장터 행사 때 경비로 쓴 거야. 순애가 급하게 해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증빙이 없으면 횡령 아닙니까? 정화의 한마디가 마을회관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횡령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횡령이라니, 내가 언제 그런 짓을.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부녀의 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잖아요. 정화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늙은 것이 돈에 손을 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순애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화의 계획적인 공격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화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화는 고개를 돌렸어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순애 언니가 정말 그랬을까? 10만 원 정도야 뭐. 그래도 증빙은 있어야지. 온갖 말들이 오갔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비웃는 얼굴과 횡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아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순애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다들 곧 잊어버릴 거야. 이웃집 영숙이가 위로했지만 순애는 씁쓸했습니다. 정화가 뿌린 의욕의 씨앗이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 준비를 하는 날이었어요. 매년 열리는 큰 행사라 부녀회 회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순애도 평소처럼 일찍 나와서 준비를 도왔어요. 그래도 마을 일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순애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가 없으면 이런 일 누가 해요. 부녀의 총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거든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정화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오늘은 자기가 무슨 연예인인 양 한껏 꾸미고 창피할 정도로 화려하게 하고 왔어요. 마치 경로잔치가 아니라 파티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애는 정화를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야, 너도 왔구나.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순애가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뭘 도와드릴까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했지만 순애는 정화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경로잔치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외부에서 온 봉사자들도 함께 도우러 왔습니다. 이장님도 나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아이고, 순애 씨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외부 봉사자 중 한 명이 순애에게 말했어요. 순애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게 어디 고생인가요? 그때 정화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들, 혹시 들으셨어요? 지난번 부녀회 회계에서 돈이 안 맞았다던데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어요. 순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화야, 그런 얘기는. 순애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화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10만 원이나 안 맞는다던데 참 이상하죠? 회계가 그렇게 불투명하면 안 되는 건데. 정화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외부 봉사자들과 이장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순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투명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 돈인데. 정화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이래? 순애가 돈을 빼돌렸다고?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화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정화야, 그만해라. 순애가 정화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비웃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장터 행사비야. 증빙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더욱 도발적이었어요.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데 이런 소리를 해? 순애가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정화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짜증나 죽겠는데 왜 제 말에 토를 다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화가 순애의 뒷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화는 모에 홀린 듯 주위 시선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 저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다니.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외부 봉사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순애는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신체적인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 정화는 그전에도 화가 나면 순애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거나 하다못해 얼굴을 때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만 참으면 다 편해진다. 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하니 순애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정화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화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큰 소리 치셨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참을 수만은 없죠. 정화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손을 대면 되나.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어요. 정화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너무 크게 소리치셔서. 정화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때린 장면을 말이에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순애야, 괜찮아? 영숙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서 견딜 수 없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순애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파출소였어요. 어젯밤 내내 잠들지 못하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까지 와야 하나. 파출소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때렸는데 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얘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폭행은 가족 간이라도 범죄예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순애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파출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애야. 순애가 돌아보니 오랜 친구 오키였어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오키가 고향에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오키야, 너 언제 왔어? 어제 왔어. 그런데 너 여기서 뭐 해? 오키는 친구가 파출소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애가 상황을 설명하자 오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뭐, 며느리가 너를 때렸다고? 응. 집에서도 맞고 살았는데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제는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도 그러길래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순애는 어제 일을 다시 떠올리며 목이 메었어요. 오키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순애야. 게다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했으니까 명예훼손까지 가능해. 오키는 현직 변호사답게 법리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목격자도 많고 명백한 폭행 사건이네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오키야, 가족끼리 경찰서는 좀.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순애야, 이건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야. 너를 지켜야 해. 오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게 정상이야?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하게 되어 있어. 오키의 말에 순애는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정화에게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정식으로 고발장을 써. 목격자 진술도 받고. 내가 도와줄게. 오키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경찰관과 상의해서 고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어요. 목격자도 여러 명이니까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키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순애는 친구가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태수가 뭐라고 하면? 순애야, 태수도 알아야 해. 자기 아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오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당하고만 살진 않겠어.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순애는 새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며칠 후에 정화한테 출석 통지서가 갈 거야. 그때 놀라는 모습 보고 싶네. 오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애도 상상해봤습니다. 정화가 경찰서 출석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모습 말이에요. 고마워, 오키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뭘 친구 좋은 게 이런 거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오키의 말에 순애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순애는 가슴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경찰이 정화를 찾아갈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키가 말했듯이 곧 출석 통지서가 나갈 예정이었거든요. 마침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뺨 맞은 바로 그 장소였어요.
순애는 약간 긴장했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부녀회 회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군청 공무원들과 지역 단체장들까지 참석했거든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정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오늘은 특히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무대라는 듯이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순애는 정화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경찰이 올 텐데 정화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화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마을 사람들이 정화를 칭찬했어요. 정화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로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마을회관 입구에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파란색 경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경찰차가 왜 여기 와? 무슨 일이 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젊은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력이 있어 보이는 나이 든 경찰관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화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마을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어요. 정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저예요. 무슨 일이죠? 정화 씨, 지난주 마을회관에서의 폭행 및 명예훼손 건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마을회관이 술렁거렸어요. 정화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폭행이라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화는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너도 법 잘 아니까 그렇지? 순애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화는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 순애를 우습게 봤던 정화였지만 지금의 순애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실수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크게 소리치셔서. 정화가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세한 얘기는 조사실에서 하시죠.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경찰까지 나선 거였으니까요. 세상에 정말 경찰서까지 가는구나. 순애가 참 용감하네. 그래도 가족끼리.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화는 수갑 대신 보호장치만 채운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마을회관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순애야, 정말 괜찮겠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화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오키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너무 많은 추측과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오키가 마을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모두들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애 언니는 회계에서 단 한 푼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 있어요.
오키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영수증과 장부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그럼 정화가 거짓말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오키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터 행사비 10만 원도 다 증빙이 있어요. 정화가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거죠.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화가 순애를 모함한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키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오키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토지 관련 문서였습니다. 정화가 시댁 땅을 자신의 친정 명의로 바꾸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태수도 모르게 진행하려던 것 같아요. 다행히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지 않았지만요. 오키는 증거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화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인연이 정말 땅까지 빼돌리려고 했다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노린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키는 즉시 태수에게 연락했어요. 태수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너 빨리 내려와. 정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해. 전화를 받은 태수는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오키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태수는 분노했습니다. 정화야, 이게 사실이야? 태수가 경찰서에서 나온 정화에게 물었어요. 정화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오빠, 오해야. 그냥 알아본 것뿐이야. 알아본 게 아니라 신청까지 했잖아. 땅을 왜 내 친정아버지 명의로 바꾸려고 했어? 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손을 댄 것도 사실이고, 그건 실수였어. 어머님이 너무 실수?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실수라고.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토지 문서 사본이 결정적인 증거로 나왔어요. 정화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오키가 서류를 내밀자 정화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화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동정했지만 이제는 분노와 실망뿐이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돈 훔쳤다고 거짓말하고 땅까지 빼돌리려고 하고 정말 무서운 년이네. 순애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후련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거든요. 한 달 후 정화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로 기소된 거였어요. 마을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서 법정까지 간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법정 복도에서 순애와 정화가 마주쳤어요. 정화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해진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애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미웠지만 지금 보니 불쌍하기도 했어요. 왜?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체면 좀 세우려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화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순애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체면을 위해 내 명예를 짓밟았니? 그럼 집에서도 화날 때마다 나한테 했던 모진 말들과 폭력은 뭘로 설명할 건데? 순애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떨궜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순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자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외부 봉사자들이 모두 정화가 순애를 때린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몸도 밀치고 때렸다고요. 이전에도 피해자를 모독하고 폭행했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했어요. 정화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평소에도 폭언과 폭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화는 떨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시댁 재산을 몰래 이전하려던 정황까지 드러나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오키가 제출한 토지 이전 관련 증거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어요. 정화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정화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앞에서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개 사과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정화는 떨리는 다리로 순애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화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더 크게. 판사가 말했어요. 정화는 큰 소리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어요. 예전에 오만하던 정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애는 정화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리한 기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오키가 말했어요. 순애야, 잘했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당당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태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화를 제대로 못 봤네요. 됐다. 이제 끝난 일이야. 순애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태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순애는 다시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층 따뜻해졌어요. 순애가 보여준 용기를 존경하게 된 거였습니다. 순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부녀회 회원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애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죠. 오늘도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어요. 순애가 능숙하게 배추를 버무리고 있을 때 정화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새는 아니었어요. 수수한 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정화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순애는 정화를 바라봤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만 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화야, 여기 와서 도와줘. 순애가 말했어요. 정화는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봤습니다. 네. 정화는 순애 옆으로 가서 묵묵히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정화가 이렇게 얌전할 줄 몰랐거든요. 많이 달라졌네.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화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애와 정화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화야. 순애가 불렀어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지? 순애의 물음에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그래도 견뎌야지. 내가 뿌린 씨앗이니까. 순애의 말에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운 마음은 여전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잘 살아야지. 순애는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정화에 대한 분노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화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해. 순애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화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애는 혼자 밭으로 나갔어요.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후. 순애는 깊은 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화와의 갈등, 그리고 법정 싸움까지. 한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킨 거야.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자존심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순애는 뺨에 손을 댔어요. 정화가 때린 그날의 통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루를 시작하러 밭으로 가는 순애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하루가 될 거였어요. 순애가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하루 말이죠. 가족이라도 이웃이라도 잘못한 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는 게 미덕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명예는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